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채용 공고가 떴고 또 세 자릿수나 뽑는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설레이시는 상태이실 것 같아요. 디지털에서 많은 그 채용 인원을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 은행 공고가 떴다는 거에 기뻐하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작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느냐라고 한다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여태까지 국민은행 이제 면접 지도를 쭉 해드리면서 본 자기소개서는 정말 잘 쓰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냥 정말 담담히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강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내용을 좀 부담 없이 자기소개서에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항이 비교적 좀 평이한 문항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내가 면접 가서 이런 사람으로 비춰줘야겠다, 나는 이런 사람임을 좀 어필하고 싶다라는 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무조건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중심이라 함은 이 은행에서 좋아할 법한 단어들 있죠. 금융 관련한 단어들이라든지 고객응대 관련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단어에 좀 문장에 콕콕콕콕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역량과 전문성을 그냥 이렇게 척척 훑어보더라도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랑 입행 후 포부 묻는 거고 1200바이트예요. 저는 이거 600바이트씩 갖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업은행 자기소개서를 벌써 작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행 거 문항 갖고 오셔서 그대로 글자 수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거 없이 글자 수 적으니까 우리 글자 수만 줄일 거고요. 제 예시도 기업은행에서 갖고 와서 글자 수만 줄여보았습니다. 간단히 복붙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그냥 보면 사실 300자잖아요. 글자 수가 전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임팩트 있게 여러분의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랑 입행 후보 작성하시는 건 사실 간단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지 금융인의 목표를 발굴하고 이 금융인의 목표는 나의 경험에서 기인해야 한다. 그리고 KB 국민은행과 내가 성장하고 싶은 이 분야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실 때 1위랑 최초 이런 단어 넣으면은 내가 왜 국민은행이어야 하는지 근거가 조금 더 쉽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행 후 포부는 단기적과 장기적 계획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은행 문항 보면은 내가 그걸 위해 어떤 역량을 쌓아왔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업은행의 역량 부분만 제외해서 글자 수 줄여주시면 되고요. 역량 관련한 부분은 3번에 역량 쓰는 문항 있으니까요. 거기에 양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이 목표는 어느 경험에서 기인을 했고 이 KB국민은행이 어떠한 점에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지원 동기, 그리고 입행 후 포부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입행 후 포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행원 금융인으로 성장하고자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당시 어떠한 역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행원 금융인의 중요성 등을 느끼면서 행원으로서의 성장을 희망했습니다. 혹은 어떠한 은행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 은행을 찾던 중에 국민은행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1위나 최초라는 단어를 넣어서 찾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KB국민은행에 입행 후 내가 두 발씩 해서 어떤 금융인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 금융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업은행 예시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란 단어가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해 주실 때는 좀 기업은행 냄새가 나는 중소기업과 같은 단어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주시고 우리 유비잖아요. 기업금융인 뽑는 거 아니고 개인금융인 뽑는 거 아니고 유비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기업은행에 작성하실 것 중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단어가 많이 드러난다면 그런 것만 제외하시고 자산관리나 어떤 금융인이 되겠다라는 걸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직원과 지역민을 위한 안정적 금융을 제공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업은행 예시를 갖고 온 이유는 최대한 여러분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온 거니까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소기업과 지역민을 위한 이거를 국민은행 용어로 아마 치환을 해본다면은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자산관리자 혹은 그냥 직장인들을 위한 자산관리자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중소기업 복지증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렇게 인턴을 하면서 노후 및 은퇴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임을 알게 되어서 금융인이 되기를 희망했대요. 내가 이런 인턴을 했어요. 결국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요. 이런 인턴을 했어요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느낄 수 있었다. 이에 적합한 은행을 찾던 중 국민은행은 당연히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거를 운행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내가 성장하기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를 기반으로 입행해서 먼저 어떻게 할 거고 마지막에 은퇴관리 전문가로 성장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조직에 그리고 우리 국민은행에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딱 1198바이트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 기업은행에 쓰셨던 거 갖고 오셔서 글자 수만 쫙쫙쫙 줄여주세요. 영양 부분만 쫙 빼도 아마 글자 수 반 이상 날아갈 거거든요. 거기서 글자 수만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번 문항 볼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이 있는지 쓰고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작성을 해달래요. 저는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조직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셨던 경험 그냥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직과 우리 무언가 개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선은 뭔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함께 했던 경험 중에 조직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었던 경험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즉 조직의 어려움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정리해 주시고요. 사실 이 문항이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한 거냐면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인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MZ세대 90년대생들에 대한 편견과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얘가 들어와서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며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인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주도적인지를 보기 위한 문항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려움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 플러스 협업 가치도 같이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점 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협업 가치를 이 문항에 녹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협업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봐 주세요. 즉 조직 목표 달성에 생긴 어려움을 조직과 협업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 이 말은 equal 조직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었냐라고 묻는 문항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인턴이나 막내로서 했기 때문에 뭐 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아마 인턴이나 막내였을 때 더 뭔가 조직에 자질구레하고 필요하지만 다들 바빠서 못하고 있는 일을 하셨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오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 경험이 더 얘는 인턴이든 뭐든 상관없이 위치와 관계없이 조직을 위해 주도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경험 당시 어떠한 자세로 조직을 위해 무엇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대요. 당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불편함,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왜? 우리는 개선해야 되니까 이런 것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이유로 반드시 해결해야 했기에 혹은 조직을 위해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이렇게 2, 3단계로 뭐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과정에서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노력한 단계에 녹여주셔야 돼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째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예시 볼게요. 금융공기업 인턴 당시 고객과 조직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정책 모기지 상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 고객 불만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좀 넣어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키워드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작성을 해주세요. 이는 조직 고객 만족 점수와도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문제였으나 이 다른 직원들이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대요. 이에 인턴으로서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 소재 되게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그냥 썼던 소재 계속 쓰고 있으니까 흐름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상품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상사 동의 얻었대요. 우리 지점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요. 지도로 만들어서 배부했고 다른 직원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가로 안내할 사항을 정리해 대기석에서 소개했습니다.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내 협업 혹은 계획적 혹은 내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협업하는 사람인지를 살짝 드러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개선 시 사례와 주변 의견을 통해 오차와 효율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지난 업무의 사례를 통해 이렇게 했고 주기적 피드백을 통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줄이고자 했습니다. 입행 후에도 고객과 조직을 위해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협업, 조직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낼 때, 조직 안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뭐 사례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걸 마지막 문단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여기야말로 너무너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인데요. 역량에 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이 직무 수행에 있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이유와 노력한 경험을 작성을 하고 하는데요. 이거 가장이라고 해서 그냥 2000바이트 천자 쭉 쓰시면은 조금 늘어져 보이고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강조하시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0바이트 곱하기 2로 작성해 주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디지털 관련한 것, 고객 관련한 것, 금융 관련한 것, 자세 관련한 것, 유비로서 중요한 것, 뭐 이런 것들 모두 좋으니까요. 먼저 여러분이 하셨던 역량과 경험을 먼저 우선적으로 쭉 나열을 해보시고 그거를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한번 묶어봐 주세요. 묶어가지고 얘 역량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포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량명 찾아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주셔라. 그리고 가장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넣고 혹은 혹시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건 너무 부족하다라고 걱정되는 부분은 일부러 요게 넣어서 내가 이력이나 딴 데에만 없을 뿐이지 내가 사실 요게는 관심 많이 있다라고 넣어주시면서 좀 연막작전을 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지털 역량이 있으시면 하나쯤은 요게 넣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디지털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지털에 관한 것도 하나쯤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템플릿이. 이게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되어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량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노력을 했고요. 입행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예시를 정리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하고 겹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공대 지원자분들 관점에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기술로 미래에 다가가다. 미래 경제 잠재력을 발굴하고 통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해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쓰시지 않을 법한 걸 갖고 와봤습니다. 지속적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금융의 발전은 물론 국내 기업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화는 올바른 투자와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하기 위해 디지털을 비롯한 미래 기술을 파악하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쭉 나오게 되죠. 이를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했대요? 첫째, 이런 전문성을 길러왔고 플러스 여기에서 도움이 될지가 같이 나오죠. 투자를 할 수 있고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대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전문성을 길러왔대요. 공학 수업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앱기획 공모전에 참여해서 실전 경험을 길러왔고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구성해 이런 걸 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작성하실 거는 기술과 관련되지 않고 고객 관련이나 아니면은 인턴 경험이나 이런 걸 풀어내실 텐데 디지털 관련 경험이나 이런 걸 작성해 주실 때에도 이렇게 좀 내가 전문성도 기르고 경험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역량들을 나눠서 작성해 주세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량과 경험을 쭉 작성하고 이거랑 비슷한 것들끼리 카테고리화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카테고리화 된 것들을 또 3갈래, 2갈래 정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행 후에도 이러한 지식으로 기업금융의 잠재력 파악을 이뤄내고 개인 고객의 투자계획 수립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문항 볼게요. 아마 이 문항을 가장 어려워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ESG란 단어가 정말 요즘 핫한 키워드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죠. 이 ESG 환경에서 국민은행의 영업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기술해 달래요. 우리 ESG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막연히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은행에서는 어떤 ESG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국민은행이 이미 하고 있는 ESG 전략을 전략이라고 내세울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국민은행이 뭐 하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이미 하고 있는 ESG 전략은 피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시에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번 문항에서 정리한 나의 경험을 먼저 쭉 갖고 와보세요. 제가 쭉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내가 쌓은 전문성, 역량 이런 걸 발굴하신 다음에 얘네와 실천할 수 있는 ESG 경험을 기획을 해주세요. 즉 ESG 경험을 찾고 여러분의 경험을 껴넣기보다는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ESG에 이바지할 수 있어 라는 인재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찾고 그걸로 ESG 활동을 그리고 영업 전략을 기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ESG를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 좀 친환경 쪽에 솔직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마 어려우실 테니까 S 쪽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ESG를 포괄적으로 2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쓸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거를 중복해서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글 쓰시는데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ESG 나눠서 이 중에 2개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ESG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2000바이트 쭉 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예시 볼게요.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사회 조성 등을 위해 이러한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떠한 ESG 측면의 변화하고 중요성이 증대한 상황으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떠한 영업 전략을 통해 변화를 시행해야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 전략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한다면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한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입행호는 사실 그렇게 쓸 자리가 나지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2문단으로 나눠서 작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2문단 다 작성하지 마시고 마지막 문단에만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볼게요. 이거 실제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피해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 앞선 전략으로 미래를 확보하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위해 은행은 장기적 계획을 기반으로 ESG 혁신금융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쓸 때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2발씩에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죠. 최근 ESG 사법 등이 기업에 적용되며 대다수 스타트업이 기준 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KB국민은행이 선두적으로 혁신 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첫째, ESG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멘토링 제도 이행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 하나, 그리고 둘째, 스타트업 등 기존 거래 고객 외에도 그리고 ESG 기준 도달 대출 상품 등을 출시해 이렇게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요, 기업 고객 유치할 수 있을 거고요. 부담을 낮춰 거래 유치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 전략에 맞는 전략으로 일치를 시켜보았죠. 이를 위해 CSR팀 인턴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할 거고요. 환경 관련 수업을 이수했던 경험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풀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ESG를 통틀어 작성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경험을 아마 2번째 문단에도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ESG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쓰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더 많이 강조하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작성법 살펴봤는데요.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이 그다지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평이한 문항이었고 4번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지원해서 작성 제출해 주셔서 우리 디지털을 더 뽑든 유비를 더 뽑든 그건 알 수 없지만 최대한 3자릿수 채용해서 여러분이 한 자리를 갖고 가는 좋은 결과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